영화 인터넷 바통을 넘겨받을 다음 영화는 뭐죠? 가인님, 오늘 오프닝에서 뉴젠더 시티를 뭐라고 소개하셨었죠? 여러분의 미래 동반자 밀레니얼 Z세대의 테크 트렌드 소식을 전하는 뉴젠더 시티입니다 라고 소개했어요. 그쵸, 미래 동반자. 그래서 이번에는 SF 영화를 준비해봤습니다. SF 영화지만 지금 그리고 앞으로 일이라는 게 어떻게 바뀔지를 잘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나너님이 좋아하는 여자 배우가 등장하는 영화입니다. 제 머릿속에서 나가세요. 방출되나요? 아직 말하지도 않았는데 나너님 누군지 아시겠나요? 빨리 알려주세요. 예, 바로 2019년 영화 조커로 거의 모든 시상식에 나무주연상을 쓸어 담았던 배우 호아킨 피닉스와 이 마블 시리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배우 스칼렛 요한슨이 출연한 영화 허입니다. 와, 저는 진짜 허가 제 인생 영화예요. 제 인생 영화로 소개를 직접 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진짜요? 저는 호아킨 피닉스가 그 조커의 호아킨 피닉스가 동일 인물이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 허에 대한 얘기를 한다니까 너무 기대가 되네요. 스칼렛 요한슨 뭐 목소리부터 뭐 모든 미모 다 거의 빠질 데 없는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한 명입니다. 목소리가 정말 매력 있죠. 맞아요. 목소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네, 이 영화 허는 근미래의 로스앤젤레스를 배경으로 주인공 테오가 인공지능 운영 체제인 사만다를 만나면서 사랑에 빠지고 또 연애까지 하게 되는 SF 로맨스물인데요. 이때 영화의 주인공인 이 테오 호아킨 피닉스의 직업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뭐였죠? 직업이? 바로 다른 사람들의 편지를 대신 써주는 대필 작가예요. 맞아요. 인공지능이 무엇이든지 다 좋아지는 시대에 편지를 대신 써준 인간이라니 뭔가 역설적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이게 이 장면을 두고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하나는 테오의 미래 직업, 이 대필 작가가 일리 있다라는 의견이고요. 다른 하나는 미래의 주인공이 대필 작가로 일하는 게 좀 와닿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거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거수로 뉴제너시티 DJ들이 두 의견 중에 무엇에 동의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나는 일리가 있다. 하나는 와닿지 않는다. 일리가 있다. 손 들읍시다. 하나, 둘, 셋. 세 명 다 만장일치로 들었어요. 이유는 뭔가요? 저는 실제로 저희가 이제 너튜브에서 이제 그 뉴스 너튜브에서 이제 비오톡이라고 이제 테크를 다루는데 그때서 이제 로봇 전문 박사님들과 함께 영화 허에 대해서 다뤘어요. 근데 그때 그 전문 박사님들이 이 직업의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이거는 사례 조사를 정말 잘했다. 그렇게 바라본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기계랑 인간이 공존을 하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구나. 그렇게 했던 의견이 있었습니다. 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뭔가 되게 더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 될수록 지금도 근데 사람들이 아날로그적인 거를 이렇게 그렇죠. 오히려 레트로를 찾고 있는 감상을 찾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을 찾고 뭔가 기계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찾는 거가 미래에도 아무리 인공지능이 다 발달하고 하더라도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뭔가 기계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욕구는 계속 있을 것 같아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편지라는 건 사실 마음과 감정이 좀 전달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는 아마 기계가 할 때 사람이 하는 것과는 좀 느낌이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이거 편지 하니까 정말 많은 생각이 드네요. 요즘 편지 써보셨나요? 저는 써봤어요. 남자친구랑 그 30일 편지 이번에 교환을 해가지고 30일 편지가 뭐예요? 매일매일 30일 동안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네. 그 프로젝트예요? 네, 그래서 남자친구는 사실 한 달 전에 저는 줬는데 제가 이제 안 줘서 저는 이제 곧 줘야 돼요. 그럼 30개 몰았었어야 돼요? 아니요, 저는 매일매일 쓰고 있죠. 숙제인가요? 남자친구는 처음에 저한테 무슨 방학 숙제 하듯이 하냐고. 그러니까. 날짜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려고 했냐고.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쭉 적은 다음에 이제
서로 약간 교환하는 돌리밀기 건가요? 같은 거. 아 돌리밀기는 아니고 정말 음. 30일 동안 서서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아라시움 가서 좋다. 이렇게 말미를 음. 줘서 이제 저도 이제 쓰고 있습니다. 감성적이네요. 근데 저는 되게 편지하면 재밌는 게 네. 이제 제가 예전에 만났던 어떤 사람이 기자였는데 직업이 편지를 진짜 기자처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기사처럼? 이제 처음에 기사체로? 기사처럼 아니라 정말 기자가 쓰는 것처럼. 그래서 예를 들면 보통 이제 찐이도 알겠지만 이제 저희가 한 컴 파일에 쓰잖아요 기사를. 일단 편지를 일단 그렇게 쓴대요. 한 컴 파일에 쓰고 2번의 퇴고를 거친 후에 편지를요? 2번의 퇴고를 거친 후에 옮겼어요? 그 다음에 손편지로 그거 옮겼었다고. 아. 그런 편지를 이제 매번 주더라고요. 프로페셔널한 와, 편지네. 뭐 오타할자가 없겠네요. 그런- 편지에. 근데 그래서였는지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저 인공지능과 이제 사람의 그것처럼 음. 뭔가 그 감정이 잘 안 느껴졌어요. 아. 네. 아, 오히려 잘 쓴 맞아요. 글일지는 몰라도 막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감동은 없는. 네. 그래서 그러네요. 저는 아까 인공지능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인공지능이 아무리 딥러닝을 하고 해도 결국은 어떤 그 사람이 쓰는 그거는 못 이기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앞서 그게 주인공인 태호의 직업 대필 작가가 과연 미래에도 살아남을지에 대해서 얘기 나눴는데요. 아마도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지금보다 더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대화가 시작된 게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사실 인공지능은 지금도 우리 일자리를 뺏는다 이런 뉴스 기사로 자주 접할 수 있잖아요. 네. 영화 허에서는 심지어 사만다가 연애뿐만 아니라 성적 파트너 역할까지 소화하기도 하고요. 네. 그럼 반대로 영화 허에 사만다도 할 수 없는 미래 직업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각자 하나씩 꼽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사만다도 할 수 없는 직업. 사만다도 할 수 없는 거 있어요? 무당. 무당. 네. 아, 신을 영접하셔야 신박한데. 되는데 신을 영접하셔야 되는데 인공지능은 신을 아. 영접하지 못하지 않을까. 점괘는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점괘는 그쵸. 낼 수- 통계로 사주는 서학으로 볼 수 있을 것 하면 같은데. 사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무당을 한 이유는 이제 그 신점. 신점을 접신. 보시는 접시는 네, 어렵겠네요. 접신을 하는 그것도 생각 못했네요. 네. 그러네. 신박한 답변이네요. 그러면은 저는 나누님은 미술 작가. 미술. 예, 미술 아. 작가. 예. 이미 작가. 그림을 그리는 AI도 있다고 그쵸, 하던데. 맞아요. 그림 그리는 AI 저도 봤거든요. 아, 예, 예. 네, 그걸 봤을 때 이제 그 AI가 막 모든 아트 히스토리에 나오는 작가들을 다 섭렵한 뒤에 기존에 볼 수 없는 화풍으로 이렇게 막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뭔가 거기에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이 했을 때 그 감동이나 뭐 또 전달되는 감정이 스피릿이 없었군요. 없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뭐 그림 뭐 미술이 그림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장르가 또 많잖아요. 설치 미술도 그쵸. 있고. 예,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 제 작가 이름이 지금 확실하진 않은데 네. 마리나 암로비치인가 라는 네. 분이 이제 미술관에서 퍼포먼스 아트를 하는데 그분이 뭘 했냐면은 그냥 미술관에 방문하는 방문객들이랑 다 아무 말 안 하고 그 여자 앞에 앉아서 손을 잡고 1분 동안인가 눈을 마주 바라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사람 이렇게 대기를 줄 서서 그걸 하는 거거든요. 행위미술. 예, 행위미술이죠. 이네요. 예. 예. 근데 헤어진 남자친구 한 30년 만에 등장해서 저 기사 본 기억나는 것 예, 같아요. 그래서 딱 예. 손을 잡는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여자도 뭔가 엄청난 벅찬 감정에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뭔가 그런 것들 뭔가 아무리 뭐가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생각해낼 수 없는 그런 인간의 감정이나 그런 퍼포먼스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예술의 영역. 예술의 영역에 살아남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듣고 보니까 저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오늘 마침 MZ 다이어리 이제 처음 하는 날이기도 했지만 저는 이제 영화 감독은 AI가 발전해도 살아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가 정말 종합 예술이거든요. 그렇죠. 뭐 미술, 음악, 연기, 뭐 시나리오 이게 다 합쳐져서 정말 이제 좋은 작품이 나오는데 단순히 데이터가 많이 쌓인다고 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국내 모 대기업에서도 이런 것들을 시도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흥행작들의 데이터를 쫙 리스트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흥행작들의 공통점만 모아서 그걸 요소로 만든 다음에 그 요소들만 모아서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랬는데 안 된 거죠.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만 모은다고 해서 좋은 영화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영화 감독도 아마 나중까지도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예전에 뉴즈도 관련해서 이런 소식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 이제 미국 사례였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이름 벤자민이었죠? 이제 벤자민? 네, 벤자민이라고 원래는 제슨이란 이름이었는데 스스로 자기 이름 벤자민으로 붙이고 그 친구가 영화를 썼는데 처음엔 정말 망작이었대요. 정말 사람들이 보고 너무 기괴하고 이게 어떻게 이런 내용이 있지 했는데 그 다음 작품에서는 실제 인간 이제 시나리오 작가랑 같이 작업을 해서 저쪽은 사람들이 볼만하게 됐다. 근데 인공지능한테만 맡기면은 이게 그게 굉장히 그 인간들이 보는 그쵸. 시각과 다른 그런 결과물이 나왔다.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영화 감독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사실 아직은 예. 예. 몇십 년 후는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예전에 막 되게 또 유명했던 게 일본에서 어떤 광고 인공지능이 만든 광고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봤어요. 그것도 맞아. 이제 막 개가 강아지가 하늘을 막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어떤 일본 광고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소는 다 때려 넣은 거예요. 강아지 막 뭐 하늘 나는 거 그렇게 썼는데 그 오히려 그 광고 영상에서는 일본 사람들은 반응이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일본 감성에 맞을 수도 있고 독특한 걸 좋아하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중화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네. 예. 그런 시각입니다. 그럼 각자 허에서 네. 가장 기억에 남았던 그런 장면이 있을까요? 저는 처음 데이트였나? 근데 뭔가 폰이잖아요. 네, 맞아요. 폰이 어떤 그 매개체잖아요. 그래서 같이 데이트를 하러 나가는데 폰을 셔츠 주머니에다가 이제 넣고 같이 다니는. 예, 같이 다니면서 맞습니다. 자기가 보는 풍경을 같이 공유하고 아. 뭔가 어쨌든 심장이 있는 쪽에 이렇게 되게 폰을 놓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짠하면서도 뭐 되게 아름답다고 느껴서 예, 그 장면이 되게 기억이 나요. 짠하면서 아름답다. 뭔가 좀 슬프기도 하잖아요. 사실 뭐 실제 실존하는 육체적으로 함께하는 게 아니니까. 아닌. 예, 예, 예. 저는 뭔가 어렸을 때 봤어서 그런지 좀 보고 찌질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저는 계속 태호가 영화 보는 내내 너무 찌질하다. 그 이제 그렇긴 하죠. 걷는 장면도 너무 사랑은 원래 찌질한 거라고 저는. 나이에 따라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영화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아마 제가 또 이제 지금 제가 보면 아마 또 다른 걸 느낄 수도 있죠. 세연님은 그럼 어떤 장면이 기억에 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제일 첫 번째로는 이제 후반부에 가면 사만다가 태호에게 자기가 지금 3,000명 정도인가 6,000명 정도인가 되는 사람들과 동시에 대화를 하고 있고 맞아. 690명 정도 되는 사람들과 동시에 사랑을 나누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때 상처받잖아. 예, 그 장면에서 태호가 받는 그 네, 어떤 상처. 충격과 상처와 그런 표정, 이 호아킨 피닉스의 표정과 여기 너무 잘해. 그 상황이 굉장히 마음 아팠던 것 같아요. 어... 그게 만약 사람이라면 굉장히 충격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뭐 양다리도 아니고 뭐야. 그거. 다리 하나만 네. 더 걸쳐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아. 내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또는 어쨌든 태호에게는 일종의 여자라면 그 사람이 동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나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였던 것 같고 그리고 실제 이 영화가 단순히 시나리오가 좋거나 연기가 좋은 것만으로 유명하지 않고 근미래상을 굉장히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네. 그리고 이제 촬영은 상하이에서 실제 진행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영화의 배경, 반전이다. 예, 원래 영화의 배경은 미국으로 되어 있는데 촬영은 상하이에서 왜 그랬지? 많이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 중간 중간에 보면 상하이인 걸 알 수 있는 예. 그런 공간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이제 굉장히 그 미래를 잘 표현해낸 그리고 당시만 해도 이제 TWS라고 하죠. 완전 무선 이어폰이 절대 흔하지 않을 때였거든요. 맞아.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허를 보면 사실상 미래가 아닌 현재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런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새로웠던 것 같아요. 아직 근데 뭐 그런 유사한 소프트웨어는 아직 안 나왔죠. 소프트웨어는 근데 그게 있습니다. 저희 애플에 시리가 있잖아요. 네. 시리한테 안녕 사만다라고 하면 안녕하세요 떼오도르가 아닌 땡땡님이라는 답을 합니다. 진짜요? 한번 해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사만다? 안녕 사만다라고 하시면 시리야. 주인을 인식하지 안녕 못했습니다. 사만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일이 있을까요? 어제 제가 해보니까 되던데. 다시 시범을 보여주세요. 네, 혹시 만약에 남자 목소리에만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한번. 네. 네. 나은이 한번 해주시죠. 시리야. 안녕 사만다. 오. 떴어요? 네. 나왔나요? 네, 테오도르님이 아니라 기현님 안녕하세요. 아 남자한테만 그렇게 반응해 주는구나. 이게 남자 목소리를 또 그렇게 우와. 인식을 하네. 이게 목소리 너무 무서워. 극중 사만다가 이제 시리랑 약간 닮았다고 해서 애플이 약간 재치 있게 넣어놓은 아, 기능이라고 합니다. 애플 센스는 정말 진짜 애플이라고 하면 애플. 됩니다. 네, 사과 센스. 사과폰 센스는 사과폰 진짜. 센스는 진짜 미쳤네요. 네. 저는 굉장히 반전으로 제일 기억에 남았던 장면, 전 정말 마지막 장면. 어허. 뭐였죠? 사만다까지 다 떠나가고 아, 테오가 전 부인이었던 캐서린한테 편지를 음. 쓰는. 아, 전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그래서 뭔가 결국 뭔가 인공지능이 떠나갔지만 인공지능이 사만다가 결국 떠난 거지만 뭔가 사람은 사람한테 더 이렇게 간다 그 느낌? 그래서 제가 그 대사를 저는 진짜 명대사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대사를 제가 한번 어떤 읽어보겠습니다. 감정을 살려서. 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면 살아가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한테 다 해주면 되게 좋은 말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이 대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서린에게 당신에게 사과하고 싶은 것들을 되뇌이고 있어. 서로를 핥히었던 아픔들, 당신 탓만 했던 날들. 당신을 내 틀에 맞추려고만 했었지. 진심으로 미안해. 난 앞으로도 늘 너를 사랑할 거야. 우리는 함께 자랐으니까. 당신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어. 그냥 네가 알아줬으면 해. 내 맘속에는 네가 한 조각 있고 그 사실에 고마워. 네가 어떤 사람이 되건 네가 세상 어디에 있건 내 사랑을 보낼게. 언제까지 당신은 내 좋은 친구야. 사랑하는 테오도르가. 이렇게 전 아내한테 갑자기 편지를 보냈어요. 멋있네요. 감성적이네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잘 이해가 잘 안 갔었어요. 뭔가 그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되게 사만다였던 것 같은데 마무리는 또 사람으로 전 가는. 부인에게 현실로 돌아온 거죠. 네, 그래서 되게 좀 결말도 나름 잊혀지지 않았던 네, 그런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를 일종의 성장 영화로 본다면 사만다는 테오도르를 성장시키는 한 명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성장을 시켜서 네. 이제 테오도르가 전 부인에게 돌아가게끔 새로운 사랑을 찾아가겠죠. 새로운 사랑을 찾아가겠죠.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그런데 정말 앞으로는 이게 없는 일은 있을 수 있는 일이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맞아요. 왜냐면 맞습니다. 사실 지금도 2D랑 연애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많네요. 네. 실제로 어떤 2D 인형을 이제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애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제 여기서 정말 인공지능 비서처럼 인공지능 뭐 애인 이런 게 생긴다면 그런 게 점점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뭐 나노님이나 세연님이라면 나중에 인공지능 애인 사만다 같이 생길 수 있다면 인공지능과 사귀어 보겠다 아니다. 이거 얼마나 가까운 미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근미래? 1년 뒤? 근미래. 근미래? 네. 1년? 근미래. 아, 글쎄요. 근데 전 영화 보면서 느꼈던 생각이 정말 저 정도로 나와 뭔가 취향이나 뭐 유머 코드나 뭐 이런 게 잘 맞고 말이 엄청 통한다면은 뭐 사귀어본다. 사귄다는 개념이 되게 모호하긴 하지만 만나본다. 뭐 그쵸. 만나본다도 애매하네요. 말해본다. 네. 말해본다. 네, 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세현님은요? 저도 비슷한 입장인데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일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간을 내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 사만다는 효율적이잖아요. 그렇죠. 극강의 효율. 항상 제 네. 귀에 있는 아, 원할 때 대화하고 네. 원할 때 음. 소통할 수 있는 어, 한번 만나볼 것 같은데. 네. 나쁘지 않죠. 와. 나쁘지 않은 옵션인 것 같아요. 가연님은요? 전 제가 아날로그적인 사람인 것 같아서 저는 상상이 안 가요. 기계화에. 육체가 필요한. 아니에요. 네. 그거는. 근데 뭔가 네. 근데 뭔가 실물이 없으면은 잘 감이 안 올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건 계속 좀- 그냥 통화만 하는 그냥 뭔가 느낌일 수도 펜팔 있고. 친구 느낌? 그치 펜팔 롱디 친구? 롱디 느낌이죠. 롱디 맞습니다. 느낌. 랜선 끊임없는 연인. 롱디. 랜선 연애 느낌인 거. 아 맞아 그럴 수 맞아 있네요. 맞아. 근데 지금 Z세대들은 랜선 연애를 많이 하거든요. 아, 맞아요. 오히려 맞아요. 그런 미래 세대들한테는 더 이게 익숙한 그런 그림이 될 수도 있겠네요. 꽤 당연해질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뉴즈네스티 마치겠습니다. 찐이가 작가로 수고해줬고요. 저는 뉴즈의 가연이었습니다. 크리에이터 나너였습니다. 책 만드는 마케터 정세현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도 오늘도 반가웠습니다. 반갑습니다. 굿나잇.